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 편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편집을 하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알아야지만 클라이언트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전문 용어 막 이렇게 쓰면서 얘기해야지 전문성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편집 주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전문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터를 위한 편집이나 이런 강의에서는 별로 안 다루는데 우리 편집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용어, 기본 영상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본 영상 용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 용어가. 개념도 되게 많고.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잘 모르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만 제가 딱딱 골라가지고 가져왔으니까요. 요것만은 딱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얘기들은 이제 실제 실습하면서 프리미어 프로 열고 실습하면서 다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다시 보기로 또 한 번 더 보시면서 완벽하게 복습하시면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실습 파트 오늘 하방 뒤쪽에서 실습 파트에서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복습을 통해서 또 한번 보면은 완벽하게 숙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은 무엇일까요? 영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진을 이미지를 일정 시간 안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TV에서 나오거나 유튜브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한 장씩 된 이미지, 사진 한 장들을 짜자자자 빨리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영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건 처음에 에드워드 이제 메이브리티라는 사람이 1978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사진기를 이렇게 놓고 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말이 뜰 때 말 발굽이 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막 요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연속 사진기로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영상 재생 장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돌려가 아까 찍은 사진을 연속적으로 막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눈이라는 게 1초에 12장 사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12장 그 사이사이에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뇌에서 다 보관을 한대. 뇌에서 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1초에 12장만 넘어가면은 이게 다 움직임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움직임 또는 부드러운 움직임 요 정도 차이로. 자,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 기본 구조가 이 사진 이미지를 얼마나 빨리 빠른 속도로 보여주느냐에서 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찍은 그 말 사진을 이렇게 제가 길게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옆으로 쭉 펼쳤어요.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영상의 구조는 항상 영상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뭐 영화 필름 같은 거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 요렇게 한쪽으로 쭉 이렇게 있죠. 길쭉으로 한쪽으로 길게 쭉 이어 붙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평면으로 막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까맣게 처리하고 다른 건 안 보이게 하고 하나만 이렇게 딱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 장만 볼 수 있게 준비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 요 긴 이미지 이제 슬라이드라고 해볼게요. 필름이라고 해볼게요. 필름을 이쪽으로 막 당기죠. 당기면서 요 앞에 조명 장치를 달아가지고 깜빡하면서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 화면이 줄었대 잠깐만 얼굴이 커졌네요. 이렇게 하면 다시 됐다. 너무 땡겼네. 그러니까 이 사진 이미지를 이쪽으로 당길 때 반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만 안 걸리게 다 왔을 때 깜빡, 그다음 다 왔을 때 깜빡 요렇게 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1초에 이 사진이 요다 찼을 때 12번 정도 빠르게 반복하면은 자 이렇게 다다다닥 반복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초에 12장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처음으로 영상이란 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12장. 1초에 12장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은 이게 편집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결국 우리가 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옵니다. 길쭉하게. 이게 지금 프리미어 프로에서 뜯어온 장면인데, 이렇게 말이 요런 식으로 띄고 있는 것들이, 이게 영상 클립이긴 하지만, 영상이긴 하지만, 요거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 하나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라고 그러는데, 리니어 편집. 이렇게 리니어로 왼쪽으로 쭉 돼 있는 걸 리니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것들 중에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거 딱 이미지 한 장을 내가 고른다고 했죠. 그 한 장이 뭐냐?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한 프레임, 두 프레임, 1프레임, 3프레임 할 때 프레임. 결국 이 많은 영상, 사진, 이미지의 집합 중에 딱 하나의 사진. 하나가 한 프레임. 그러니까 동영상의 가장 최소 단위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 단위는 프레임, 프레임이다. 그 다음에 프레임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역재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첫 프레임이었으면 다음엔 얘들이 나오는 거고 말이 이렇게 뛰어가겠죠. 근데 반대로 가면은 말이 거꾸로 가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나 보면은 사진 이미지들이 연속으로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요소로 딱 바처럼 이렇게 딱 끝났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비디오 클립, 영상 클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클립이라고 붙여가지고 비디오 클립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클립 그리고 이제 오디오가 붙어 있으면 또 오디오 클립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구다리 우리 보통 업계에서는 이걸 또 구다리라고 부르거든요. 구다리. 야, 이거 몇 구다리냐? 몇 구다리냐?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는 우리 편집자들은 이거는 클립, 동영상 클립.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게 클립인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강의 끝날 때까지 편집할 때 다 클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영상 클립 또는 뭐 비디오 클립 이렇게 한 클립, 두 클립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바로 이 이렇게 말이 뛰는 걸 시작해서 끝까지 찍은 요 하나의 영상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 있죠? 이 한 프레임이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드 비춰가지고 이 영상기가 빛을 딱 쐈죠? 쏴서 하나의 프레임이 딱 봤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진 중에 어디를 내가 보고 있냐? 요거를 지시자처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요렇게 생긴 바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바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요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가면서 그 위치를 찾아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재생헤드, 플레이 헤드라고 부를 겁니다. 플레이 헤드. 요 개념은 잘 아셔야 됩니다. 플레이 헤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쓰고 지금 요 개념 자체가 프리미어 프로든 뭐 파이널 컷 프로든 또는 뭐 다빈치 리졸브든 뭐 아니면 캡컷에 저번 주 캡컷 배웠죠? 캡컷도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 길쭉하고 바처럼 생겼고 뜯어보면은 사진 이미지도 하나씩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지시자가 있고 이거는 어떤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요거는 재생헤드. 자, 요거들은 뒤에서 또 실습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FPS라고 표현해요. FPS. FPS가 뭐예요? 결국 보면은 프레임 퍼 세컨드. 1초에 몇 프레임 이란 뜻이죠. 그래서 FP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1초에 12장이 있으면은 몇 프레임 레이트일까요? 자, 퀴즈. 저는 퀴즈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많이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12, 그쵸? 12fps라고 표시를 합니다. 12fps. 1초에 12장이면은 12fps라고 표현하고 12프레임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12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의 12번째 프레임을 12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라요, 개념이. 프레임은 최소단위라고 말씀드렸죠. 1초에 12장 있다. 이거는 12fps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12프레임 하면은 12번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은 최소한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1초에 이렇게 이 12장의 말 뛰는 게 보여주면은 12fps. 자, 그러면은 30장 있으면 뭐죠? 30장? fps per 1초가 아니고 예, 하수경님 12fp 하고 s 뒤에 s가 이 초입니다. 초. 네.
초라서 그냥 FP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 또는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프레임하고 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세컨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프리미엄 프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프레임하고 이렇게 하고 세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줄여서 30 fps. 아우 똑똑하십니다. 30장이면 30장 있겠죠. 그럼 1초에 60장이면은 60 fps. 자, 이해하셨죠? 요 개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FPS 모르면은 영상 편집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게 왜냐하면 요걸 모르면은 영상 편집하다가 낭패를 엄청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 편집하는 다른 업체들 다니다가 내부 편집자들 있는데 보면은 막 이상하게 편집이 뭐가 안 된다 나한테 물어봐요. 보면은 FPS 개념을 몰라. 그래서 막 프레임 레이트가 안 맞는데 막 이상하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FPS는 1초에 이 영상의 1초에 이미지가 몇 장인지 초당 그렇죠. 초당 프레임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FPS 프레임 퍼 세컨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 또 퀴즈 낼게요. 자, 그리고 FPS는 뭐가 좋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장점은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좀 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의 움직임처럼 느껴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1초에 이미지가 더 많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 당연히 데이터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1초에 뭐 12장 있는 거랑 1초에 60장 있는 거랑 데이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더 많이 이거를 잘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막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줌 강의로는 요의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줌 강의는 아마 이 12 fps, 30 fps가 안 되게 지금 이게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송출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막 FPS를 막 바꿔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어차피 동영상이죠. 동영상인데 30 fps를 고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프레임 레이트를 막 바꿔요. 왜냐하면 이걸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에 따라 가지고 바꿔서. 근데 이거를 녹화본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프레임 수를 FPS에 맞춰 가지고 딱 녹화를 해 놓거든요. 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조금 다를 텐데 결국 이런 겁니다. 지금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10이랑 30이랑 60이랑은 확 달라요. 네,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강의 끝날 때쯤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2fps는 GIF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고 30fps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던 자주 보던 스타일의 그 이 그 그 프레임 레이트 속도 그다음에 60fps는 되게 부드러운 우리가 뭐 UHD TV 같은 데서 볼 때 나오는 그런 속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기본이 유튜브에서는 FPS가 막 무한대로 다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24프레임 초당 일반 프레임 속도 돼 있죠. 24프레임, 25, 30, 48, 50, 60프레임까지밖에 안 돼요. 60프레임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가 이게 60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걸 60Hz라고 불러요. 게임이나 모니터는 60Hz 지원. 우리 보통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60Hz가 보통 지원이 되죠. 이건 안 되나? 안 되나? 아이폰은 안 되나? 그리고 모니터 중에 좀 좋은 모니터는 120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초당 120프레임 120fps도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 모니터에서는. 그렇지만 유튜브에 120프레임 fps를 올려봤자 안 돼. 60프레임, 60fps까지밖에 안 돼요. 초당 16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누가 내 클라이언트가 120, 초당 120프레임으로 찍어 왔어.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 달라고 하면은 이거 120fps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왜요? 문제 있어요. 유튜브에는 어차피 60fps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60fps로 작업하려면은 돈을 조금 더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이 퀄리티 편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 편집, 하이 퀄리티 편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은 유튜브는 항상 30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강의에서 항상 제 강의는 항상 그래요.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질문 드리고 또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다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인터레스트 콘텐츠는 없는 디인터레스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1980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유튜브 가이드라인인데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I나 P 이런 거 중에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거 1080 P30 이거 P30. 자, 일단 I라는 거는 인터레이스라 방식이라는 거고 P라는 거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I라는 거는 옛날 브라운관 TV 있죠.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TV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운관에서 레이저 이렇게 뒤에 빔 쏴가지고 할 때 그 방식이 아예 인터레스 방식이고, 그러니까 1초에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준다는 거라서 인터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모니터가 다 브라운관 아니잖아요. 브라운관 TV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다 1초에 그냥 다 나와요. 근데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P로 된 것들 하면 됩니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요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80p30이라는 걸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PS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요거 개념도 몰라서 그냥 막 찍어서 막 쓰시는 분들인데 프레임 레이트 FPS 잘 모르면은 영상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소리도 안 맞거나 막 영상이 막 디딕디딕디딕 늦어지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내가 24fps다 영상 프레임 내가 24fps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은 영화에서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들은 영화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예고편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하잖아요. 그 영화들이 대부분 다 24fps로 되어 있어요. 영화는 다 2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촬영본이나 편집도 다 24로 찍어요. 24fps로. 그래서 우리가 뭐 외주를 받더라도 24fps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약간 특별하죠. 24fps. 왜냐면 프레임 수가 느리면 느릴수록 조금 부드럽지 않고 약간 디득거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4랑 30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24로 하면은 좀 영화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영화를 24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드라마 채널 같은 경우에는 24로 하고 있고 25fp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영상 편집 부업을 하다 보면 이걸 맞닥뜨립니다. 진짜로 맞닥뜨리는데 뭐 이 개념이 없으니까 24, 25 그냥 막 해요. 근데 25는 왜 25를 제가 알아야 되냐면은 25는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정도만 빼면은 다른 나라는 전부 기본이 25fps가 기본이에요. 25fps가. 자,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보면 여기 빨간색이랑 그다음 초록색 있죠? 여기 빼고는 다 25fps를 써요. 파란색은 다 20fps에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빨간색이랑 그다음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얘네들은 관서지방, 광동지방의 전기가 달라가지고 우리 빼고는 어쨌든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호주, 뭐 이렇게 남미 이런 쪽도 다 25fps가 기준이에요. 왜 25fps가 기준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영상을 찍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거나 제 유튜브 연수 영상 보면 각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뭐 설명을 돕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외국인이 나와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찍은 영상들이 막 껴있다든지 유튜브에서 보셨죠? 그런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스톡 영상이라고 불러요. 스톡 영상.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스톡 영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톡 영상, 유료 자료 영상. 이 자료 영상들은 대부분 다 보면 25fps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는 잘 안 찍어요. 유럽이나 그 어디야 저기 러시아 이쪽에서 많이 찍어와요. 그래서 기본이 25fps가 많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작업했다가 30fps 했다가 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짧게 쓰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25fps는 뭔지는 내가 이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fps.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유튜브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왜 30이 기준이냐? 유튜브는 미국 거니까. 미국은 30 기반이니까. 이게 아까 보면 파일 방식이 있고 NTSC 방식이라는 게 방송 표준이에요. 방송 표준.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32 기반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미국 거고 그래서 30fps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스마트폰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으로 세팅된 값이 사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은 30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미국도. 근데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 중국 같은 데 가면은 2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60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30이 우리 30 FPS가 우리는 기준이다.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 요것만 딱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어, 그러다 맞다 그랬는데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많이 쓴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48, 50, 60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24프레임의 2배에서 48, 그다음 25 FPS 2배, 50, 30 FPS 2배, 60.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튀기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레임 레이트 틉니다. 아까 유튜브 그 가이드라인에도 써 있었죠. 거기 있었던 것들이 여기 아까 보면 나왔던 것처럼 24, 25, 30, 48, 50, 60이었으니까 그거입니다. 그거. 그리고 60 FPS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스포츠나 다큐, 게임 유튜버들이 주로 쓰는데 게임 유튜버들은 왜냐면 60fps로 주로 많이 찍거든요. 영상도 게임도 60fps로 주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편집을 주로 많이 하는데 60fps 이상은 사실 유튜브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60fps는 뭐 특별한 경우에만 내가 이걸로 하고요. 대부분 다 60으로 촬영은 대부분 다 요즘 다 60으로 해와요.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60으로 다 찍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서 내가 컴퓨터에다 넣고 딱 하면 6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0fps로.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다 60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60으로 하더라도 30으로 만드시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해요. 그러면 장비도 조금 더 과부하도 좀 덜 걸리고 그래서 30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유튜브는 다 뭘로 봐요? 폰으로 보기 때문에 60으로 보든 30으로 보든 사람 잘 모릅니다. 화면이 작아서. 자, 그런 개념도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꿀팁 잠깐 막간의 꿀팁 왜 FPS가 왜 다르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교류 전기 때문에 그런데 주파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250V에 60Hz를 쓰는 거고 다른 나라는 110V에 50Hz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반이죠, 절반. 근데 왜 절반이 기준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운관 방식에 브라운관은 60Hz 1초에 60번 여기다가 이 신호를 넣으면 이 브라운관이 터져요. 과열돼 가지고. 옛날에 이 브라운관 TV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되게 뜨끈뜨끈하거든요. 기억나시는가요, 혹시? 여기는 다 브라운관 안 쓰신 세대인가? 저만 브라운관 쓴 세대인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주사선이 한 번에 60Hz로 가지만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막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인터레이스 방식이고 필드 방식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절반으로 하는 게 기준이다. 그래서 60이 30이 된 거고 그다음에 50Hz로 주로 쓰는 데는 25가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자기 30으로 내가 기억해 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 아주 큰 함정. 어떤 함정일까? 30fps가 아니고 29.97fps라는 게 있어요. 29.97. 들어보셨어요, 혹시? 29.97fps. 들어보신 분 1번 눌러주세요. 예, 들어보셨죠? 1번. 29.97fps는 뭘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로 나중에 배워볼 테지만 시퀀스란 걸 만들 때 보면은 자, 여기서 내가 아까 1080p30이라고 아까 봤죠? 요거 1080p가 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1080p30으로 내가 해서 봤을 때 FPS 뭐라고 돼 있어요? 29.97fps로 되어 있어. 30인데. 왜 0.03이 어디 갔지? 0.03이 뭐지? 0.03? 1초에 제가 30장이라고 했으면은 1초에 30장이 30fps라고 했으면은 29.97fps는 1초에 몇 장일까요, 여러분? 자, 퀴즈입니다, 퀴즈. 자, 이 반응이 없군요.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29.97장, 예, 29.97장. 근데 29.97장은 뭘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지가 0.03 정도가 이렇게 잘렸나?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프레임은 완벽한 프레임 하나요. 근데 29.97이라는 거는 30프레임이면 1초에 30장 알겠는데 이 소수점이 되면은 그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반만 나오나? 아니면 이 귀퉁이만 조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수를 세더라도 29.97명이란 건 없잖아요. 그쵸? 30명은 있는데, 31명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29.97이라고 할까?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편집 부업을 할 때 이거를 개념을 잘 모르면은 나중에 오디오 싱크가 다 깨져가지고 완전 다시 빠꾸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젤 같은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베젤 같은 게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영상 편집 강의 뭐 어디를 듣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영상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오디오 싱크가 다 깨져요, 나중에 작업하다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29.97은 도대체 뭘까? 베젤 같은 개념일까? 가장자리만 보여주는 걸까?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걸 알기 전에 우리 여러분이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타임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코드. 비디오나 이제 오디오의 프레임을 시간 단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부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영상 프로그램이든지 다 공통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HH, MMSS 프레임인데 이게 시고요. 그다음 땡땡하고 분 땡땡하고 초 땡땡하고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0, 3, 00이에 다 00, 그다음에 0, 1 땡땡이겠죠? 땡땡하고 1, 2, 땡땡하고 8이라고 되어 있으면 08이겠죠. 08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3시간 1분 12초 8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숫자로만 써 있어요. 다. 이렇게 12 땡땡 뭐 15 땡땡 02 땡땡 29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2시간 15분 2분 15분 2초 29프레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그럼 29 프레임 다음에는 뭘까요? 29 프레임. 요 다음에는 29 프레임, 요 프레임에서 만약에 내가 초당 30fps로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29 다음에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 만약에 0, 0, 0, 0, 0, 0, 29.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이 30fps다. 그러면은 그렇죠. 순노님처럼 29.1이 아니고 이게 1초가 되면서 여기는 00이 됩니다. 그쵸? 근데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함정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1이 아니고 자, 다시 지울게요. 29 다음에 00이죠. 29 다음에 1초 02로 가. 중간에 0001이 없어져. 없어지고 바로 일로 간단 말이에요. 자,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일단 요 타임 코드를 일단 이해했으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이렇게 미주를 쫙 깔면은 다음에 결론이 났을 때 이해가 돼.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럽죠? 자, 내가 카메라로 지금 여기 저도 크는 건 쓰는 건데 FX3라는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어요. 되게 소니에서 나오는 카메라. 이 캠코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 미러리스죠. 카메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해. 나를 촬영을 하는데 내가 게임 유튜버야. 게임 유튜버는 뭐예요? 요거는 나를 찍지만은 그다음에 여기 뭐야? OBS 같은 걸로 이게 내 화면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통 찍을 때 여기서 찍은 거는 송출해서 욜로 집어넣고 그냥 하나로 녹화해서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얘에서 따로 녹화하고 얘에서 따로 녹화해서 합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 화질을 조금 더 왜냐면 요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요 얼굴을 확대하면 다 깨지기 때문에 따로 찍고 편집해서 합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런 우리가 카메라 기본 세팅으로 해놨을 때 이런 미러리스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29.97fps로 녹화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그 OBS 같은 이제 방송 송출 프로그램으로 화면 녹화를 하면 그냥 30fps로 녹화된단 말이에요. 누가 29.97로 녹화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쵸? 근데 얘는 29.97이 되는지 30이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30 아까 써있죠. 30p
그 다음에 60p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찍는데 실제 나온 프레임 레이트는 29.97 FPS예요, 얘들이.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디오 싱크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녹화된 오디오랑 얘가 녹화된 오디오가 안 맞죠? 왜? 0.03 프레임이 어긋나니까. 자, 왜 어긋나는지 또 왜 보여드릴게요. 왜 어긋나는지. 자, 아까 타임코드 우리가 배웠죠. 타임코드. 자, 타임코드가 숫자가 프레임 수가 어떻게 한 장이 소점이 되지? 막 이해가 했죠. 베젤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보면 29.97, 30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얘는 뭐냐? 논드롭이라고 해요. 30은. 그러니까 초당 30프레임은 소수점이 없으니까 딱 떨어지죠. 그래서 드롭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고 그냥 타임 코드가 그냥 쭉 간다 해서 논드롭이라고 해요. 논드롭이라 해서 우리 아까 봤죠. 만약에 1시간 10분 00초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1시간 10분 00초 1프레임이 되는 게 상식이죠. 당연히. 이렇게 또 프레임이 하나씩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초당 30일 때 29초 다음에는 당연히 00이고 여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그냥 논드롭 아무런 드롭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매 숫자마다 그냥 똑같이 숫자가 올라가는 게 논드롭이고 이게 30 FPS입니다. 당연하죠.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근데 드롭이라는 게 있어요. 드롭 프레임. 드롭 프레임인 게 뭐냐면은 매 1분마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여기 자 보세요. 29 다음에 00 01 없어. 바로 02로 가는 거야. 이렇게. 드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1분마다 2프레임씩 드롭을 해요. 매 1분마다 드롭을 하고 매 10분마다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요. 매 10분마다는 29 다음에 00, 01 이렇게 두 개를 보관을 해줘요. 그러니까 1분마다 두 개씩 빼고 10분마다는 두 개씩 보관해요. 그래서 소극점이 생기는 겁니다. 99.97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냐? 자, 차이 느끼신 분 있으세요? 아, 드롭의 타임 코드랑 논드롭의 타임 코드랑 드롭의 타임 코드랑 뭔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얘가 차이가 나요. 얘는 세미콜론이고 얘는 그냥 아무런 그냥 콜론이죠. 그냥 땡땡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리미어 프로 볼 때 보면 프리미어 프로는 요렇게 끝에만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여기를 다 이렇게 해놨어. 여기를 다 세미콜론 해놨어. 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드롭입니다. 이건 드롭으로 찍힌 영상 소스예요. 이건 드롭으로 찍은 영상 클립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속성을 보면은 29.97 FPS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땡땡으로 그냥 땡땡으로만 되어 있는 건 보면은 그냥 30 FP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자, 좀 더 쉽게 좀 지금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 있으니까 봐요. 똑같이 30 FPS, 여기는 30 FPS로 찍은 OBS예요. 얘는 29.97로 찍은 미러리스예요. 미러리스 소니. 자, 소니. 자, 둘 다 이제 1분까지 딱 찍었을 때 프레임스가 30이니까 1분 되면 180번째 프레임이 여기 오겠죠. 180번째 프레임이. 왜냐면 36, 18이니까 3 곱하기 6, 18이니까 1분에는 180번째 프레임이 딱 여기 와야 되는데 얘는 1분도 없을 뿐더러 여기가 178번째 프레임이 와요. 왜냐하면 매 1분마다 이게 매 1분마다 매 10초마다 줄어드니까 이 프레임씩 1분마다 59분 2초 그러니까 이 리얼타임 이 프레임씩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8 다음에 여기가 180이 여기 있는데 여기 180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프레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1분마다 2프레임씩 차이가 나요. 1분마다 2프레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분마다 2프레임씩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죠. 차이가 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 요게 만약에 이거는 이게 이 정상 총 길이가 1시간이다. 만약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이면은 처음에는 여기 사운드랑 여기 사운드가 맞는데 뒤로 가면은 사운드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면 1분마다 2프레임씩 차이가 나니까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쵸? 밀려서 나중에 내가 처음에 편집을 그냥 막 했는데 마지막에 뭐 20분 정도 뒤에 딱 보면은 입 모양은 말이 안 맞아. 사운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영상 소스를 편집할 때 FPS라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기현님처럼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FPS는 그냥 30이면 30장이네 이게 아니라 드롭, 논드롭이라는 함정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찍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냥 내가 잘라서 수동으로 맞춰야 돼. 뒤쪽은 이걸 자동으로 맞춰주질 않아요. 얘랑 내랑 녹음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녹화 자체가. 그래서 뒤, 어느 정도 가서 조금 맞추고 어느 정도 조금 맞추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노가다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계속 일을 한다고 하면은 미러리스 카메라 초당 30으로 맞춰주세요 또는 논드롭으로 맞춰주세요 하면 돼. 또는 이 OBS를 초당 29.97fps로 녹화본을 맞춰주세요 그럼 돼요. 그럼 끝나 소리.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전문가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상은 논드롭이 좋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나 고급 장비들은 다 이렇게 29.97 논드롭을 되어 있다. 왠 줄 알아요? 왜 쌀데기 없이 왜 이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고요? 아냐고요. 내가 지금 빡쳤네. 왜 이런 게 아직도 있는지 아시는 분? 왜 있냐면 방송국 때문에 그래. 이게 방송국 표준이거든. 방송 표준이에요, 방송 표준. 그러니까 우리 고급 장비, 미러리스나 이런 장비들은 다 방송가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29.97 fps 이렇게 논드롭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드롭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드롭. 다 드롭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9.97 장비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리 뭐 KBS, SBS, MBC 뭐 다 방송국은 29.97 fps를 쓰기 때문에 왜 29.97 하냐고요? 아, 이건 또 흑백 TV로 또 흘러가야 되는데 흑백 TV가 칼라로 바뀌면서 흑백 TV의 전파 신호가 칼라 TV 신호에 간섭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흑백 TV에서 사운드가 칼라 TV의 사운드랑 밀리면서 안 맞으니까 흑백 칼라 TV를 그냥 주먹 끼고 구구식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건데 그게 막 그래서 어쨌든 흑백 TV 송출이랑 칼라 TV 송출 때문에 신호 간섭을 통해서 그렇죠. 맞아, 내 말 맞죠? 흑백이랑 칼라 TV 때문에 조정하다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29.97로 하니까 맞아지더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NTSC 기반으로 하는 거고, 네. 그냥 드롭 프레임이라고 하면 됩니다. 드롭을 한글로 뭐라고 이해할까요? 그냥 드롭 프레임, 그냥 드롭 프레임이라고 하면 됩니다. 드롭 프레임이 29.97 fps다. 그러니까 드롭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드롭 하면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는 뭐야? 30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럼 뭐야? 29.9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스마트폰도 29.97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요거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체크하면 되니까 길지만 않으면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보통 카메라 한 대로 다 찍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아니면 뭐 그 전문가용 카메라로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다 찍고 이렇게 뭐야 모니터 PC에 녹화를 하면서 또 비싼 장비로 나를 찍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내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까지 하면은 머리 터져 나가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똑똑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FPS는 거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영상 기기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픽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하던 화소 있죠. 화소. 그래서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선명한 영상이 되죠. 화소는 결국 화질의 차이죠. 그래서 TV를 이렇게 봤을 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망점 같은 것들이 있고 요 망점을 확대해서 보면은 요 RGB 값들이 들어가는데 요 하나를 픽셀이라고 부른다. 그럼 픽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해상도라는 건 뭐냐?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의 픽셀 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명함의 정도의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되는 TV 우리가 또 방송국 놈들이죠. 방송국들은 표준화가 다 엄청나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뭐 오디오 송출 뭐 데시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헤드룸 막 별의별 게 다 이렇게 딱 규격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TV도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구현하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TV 제조업체도 그 방송국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640480이라는 SD 우리 그 뭐야 브라운관 TV 그게 가로에 640개의 픽셀, 세로는 480개의 픽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뻥튀기를 하다 보니까
HD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사이즈가 기본 해상도 여기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찍어 오든 뭘 하든 결국 이 해상도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영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는 뭐 별 아나모픽 사이즈 해가 별의별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막 위아래 잘리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도 물론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안 맞게 나와. 그쵸. 더 길쭉하게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규격화된 사이즈의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쇼츠를 만들 때는 세로 16대고, 가로 16대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 요 사이즈가 이제 여기 SD 사이즈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비율이 16대, 가로 16대, 세로 16대, 세로 9. 요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보시면은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HD라고 하는데 실제 HD는 요겁니다. 요거 실제 HD는 여기 요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나오는 HD라는 거는 요 다시 풀 HD를 말합니다. 이거 FHD라고. F가 풀이죠. 풀 HD를 말하는 거고, 풀 HD 해상도는 가로가 1920개 픽셀이고, 세로가 1080개 픽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80개, 여기가 1920개. 그래서 요걸 곱하기 해서 뭐 몇백만 화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안에 그만큼의 많은 화소가 있으니까요. 자, 요거를 가장 기준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 아까 잠깐 앞에서 이거 봤죠? 1080p 30. 그래서 30은 30 FPS라는 거 이해했고 여기서 P는 뭐야? 프로그레시브. 그 뭐 I랑 P 있다는데 유튜브 연습장에 P로 하면 된대. P. 거기 앞에 1080. 이게 1080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고. 여기 나오는 요겁니다. 1080. 요 108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얘기할 때 가로 세로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20p 또는 1080p 또는 2160p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해상도는 두 가지예요. 1020에 1080 FHD. 그 다음에 2560에 1440 요거는 모니터 해상도예요, 보통.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잘 안 만들어요. 야, 이게 이걸 뭐라더라? 쿼드 HD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내가 만드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이즈는. 그러니까 이거의 4배, 그리고 이렇게 4배로 또 뻥튀기를 하면은 울트라 HD, UHD 우리가 일명 4K라고 부르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4K인데 4000이 아니고 3840에 2160 사이즈입니다. 자, 요 두 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즈 해상도를 알아야지 나중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 좌표 위치 값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FHD로 작업한다 하면은 항상 1920, 가로 1920에 세로 108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4K다 하면은 아이고 4K다 하면은 잠깐만요. 4K다 하면은 가로 3840에 2160. 요 숫자는 뭐냐? 픽셀, 가로에 있는 픽셀, 세로에 있는 픽셀 수다. 예, 그렇죠.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제일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 1920개 픽셀, 세로 1080개 픽셀이 있고, 이 픽셀 하나의 데이터들이 다 처리가 된다. 자, 이걸 가지고 모니터를 30인치도 만들고 50인치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사이즈는 다 16대 9라고 해서,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모니터에서 더 잘 보이겠죠. 왜냐하면 픽셀 수를 더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1920, 1080 FHD, 그 다음에 3840에 260 4K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의 구성 단위라는 걸 있는데 우리가 컷이라고 하죠. 컷. 여러분, 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컷이라고 부르는 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영상을 녹화를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녹화가 딱 끝났을 때 요거 하나를 보통 우리가 뭐 컷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컷. 그러니까 그 영상의 한 구다리를 그냥 컷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최소 단위를 이제 컷이라고 불러요. 근데 편집에서는 어떻게 또 부르냐면은 이거를 영상을 잘라낸다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업계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업계에서 쓰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영상 클립. 요거는 요거를 무슨 컷 무슨 컷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거는 영상 클립이라고 무조건 부를 거고요. 요거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요 컷이라는 거는 잘라낸다. 영상을 컷 편집할 때 컷 잘라낸다.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촬영하는 사람들, 제작자나 클라이언트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뭐 줌 컷이니 인서트 컷이니 뭐 먹는 컷이니 뱉는 컷이니 막 이렇게 어떤 그 뭐 어떤 장면을 가지고 컷이라는 이름을 잘못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컷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씬이라고 부르는데 뭐 인서트 컷 딸게요. 뭐 B컷 딸게요, 롤컷 딸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컷은 영상을 잘라낸다 정도만 수식 쓰고, 그 다음에 잘라온 그 클립은 다 그냥 클립, 영상 클립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요거랑 그다음에 편집의 첫 끝나니 요렇게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컷이라는 거는 결국 영상을 잘라낸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부른다는 뭐 먹는 컷 뱉는 컷은 그 영상 클립이다. 영상 클립 요렇게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테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테이크. 테이크는 영화나 방송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컷이랑 또 헷갈리게 막 써. 우리나라 쓰면 사실 영상판이 일본에서 막 넘어와서 사실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되게 저도 오래 있어봐서 알지만은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찍고 나서 이거 잘못 찍어서 다시 찍을게. 다시 찍고 또 한 번 더 찍고 또 찍을게 해서 같은 장면 여러 번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를 그 찍은 것을 컷이라고 안 하고 그 하나를 테이크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써먹냐면은 만약에 한 장면을 여러 번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영상 편집자 입장에서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리 편집자 아니라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씬이 있는데, 씬부터,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다. 여러 가지 씬이 있는데, 이 씬에서 몇 번째 테이크를 제가 쓰면 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테이크라고 말을 딱 쓰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몇 번째 테이크. 세 번째 테이크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뭐 세 번째 컷, 두 번째 컷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건 테이크라고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우리는 컷을 뭐라고만 생각한다고 컷 편집할 때 컷만 컷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찍은 거 이런 것들은 몇 번 테이크예요? 이건 이 씬에서 몇 번 테이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있어 보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테이크 이렇게 근데 보통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찍지 않아요. 찍지 않는데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뭐 써야 될지 모르면은 몇 번 테이크인지 물어봐야지. 요 테이크 쓰면 돼요. 이렇게. 자, 만약에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빠니보트 같은 영상 편집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 영상이거든요. 유튜브 영상 편집 하나인데 시작할 때는 호텔에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자전거로 막 이동해서 마지막 경비행기를 타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근데 이거를 씬은 시간과 장소로 여러 번 개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녹화가 더 이상 안 하고 있겠죠.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또 카메라 켜고 또 녹화하고 그다음에 안 하다가 여기서 또 녹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동 씬 하다가 자전거 이동 씬에서 한 12번째 테이크에 그 넘어지는 장면 그거 빼었어요.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씬과 테이크 정도만 구별하면은 우리는 충분하다. 컷과 클립은 우리가 쓰는 용어. 그다음에 씬과 테이크는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장면에 따라서 씬,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번 찍은 컷들은 컷이라고 부르지 말고 테이크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상위로 이제 이것들이 모이면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제 시퀀스는 영상 프리미어 프로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편집이 다 된 거 하나를 이제 시퀀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퀀스는 하나의 영상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걸 따지면 우리가 영화를 만약에 보면은 영화에서 뭐 영화 무빙 같은 영화에서 보면 조인성이 나오는 시퀀스, 무빙에는 시퀀스가 되게 많죠. 조인성이 나오는 시퀀스가 있고 뭐 다른 배우가 나오는 시퀀스가 있고 걔들만의 줄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도 카체이싱 그러니까 자동차 추격전 같은 거를 씬이라고 안 하고 왜냐면 장면이 계속 바뀌니까 시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퀀스라고 불러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영상 편집 시작해서 끝까지 만들면 그거 시퀀스 그걸 그냥 하나를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를 출력하면은 그걸 그대로 영상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를 여러 개 붙여도 또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시퀀스는 그냥
프리미어 프로 상에서 시퀀스라고 써 있는 게 그냥 시퀀스입니다. 이게 좀 이따가 프리미어 프로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는 여러 단락으로 구성을 안 해요. 아까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시퀀스 안에서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화 작업자나 영상 작업자들이 시퀀스를 이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는 영상 편집자는 시퀀스는 그냥 유튜브에서 최종적으로 올릴 때 쓰는 그 시퀀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이 다 헷갈리게 왜냐하면 유튜브를 영상 바닥을 사람이나 영화 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그래요. 무시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약간 무시해서. 이 약간 본조가 있죠. 저도 영화나 영상 바닥에 있던 사람이었기, 있다가 유튜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네.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안 하고 나 혼자 하면 이런 용어가 알 필요가 없는데 혼자 지금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별되는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상위 개념으로는 플러 스토리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 프로젝트만 하면 알면 돼요. 프로젝트는 뭐냐?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가장 최상위 개념이에요. 제일 위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으면 프로젝트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래에 시퀀스가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Q 1, SQ2, 3, 4. 근데 요것만 하나만 유튜브로 뽑아낼 수가 있고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요 묶어서 또 유튜브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프로젝트가 어쨌든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래서 요 프로젝트가 프리미어 프로의 저장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으로 시퀀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다 저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자, 그러니까 요 개념 방금 들어보셨던 개념 프리미어 프로 실제로 열면 프로젝트 저장하고 시퀀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지금 이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프로젝트가 프리미어 프로 저장 파일이다. 시퀀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다리, 뭐 아니면 유튜브로 뽑아낼 수 있는 거 하나, 뭐 요렇게 영상 하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생한 현장의 역사까지 알려주시니 덜 헷갈리고 기억 잘할 수,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업계의 고인물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 이제 입문 이제 실제 입문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예. 프로젝트 영상 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여기서 프로젝트라고 약자입니다, 약자. 프로젝트라는 게 있으면은 요 안에 시퀀스가 있어요. SQ. 이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퀀스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요게 시퀀스를 각각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저장하면은 요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 뭐랄까 뭘 하는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밑에 줄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 그렇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시퀀스 하나가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약 있었죠. 있으면은 얘를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출력할 거예요. 얘는. 출력은 얘가 하는 거예요. 시퀀스 하나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저장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만 또 따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네 개를 묶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또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묶으면은. 근데 요걸로 또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파일 안에 여러 시퀀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계정이 프로젝트고 그 안에는 시퀀스가 여러 개 있고 시퀀스 하나만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데 시퀀스 1번, 시퀀스 2번 두 개 같이 내가 하나의 영상처럼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럼 두 개를 묶어요. 그 두 개를 묶는 걸 뭐라고 하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네스트라고 하거든요. 네스트. 네스트를 해서 묶어서 하나의 또 시퀀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1번, 2번 시퀀스 이름 쓰면 되겠죠? 그 안에서 그걸로 또 내보낼 수가 있고 1, 2, 3, 4번, 4번을 또 묶는다. 네스트 하면은 묶은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그걸 또 내보내기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만 아시면 프리미어 프로 한 3분의 1은 알았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 천지거든요, 진짜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일단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 이제 입문